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4월 8일에 진행될 이 윤채현 소장님 주도로 진행될 포유환율연구소의 세미나 준비를 맡고 있는 김태언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작년 8월 말쯤에 한번 열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정말로 웬만하면은 아직 참가 의사를 안 내비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세미나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7202-9343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입니다. 네. 그래서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나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웬만하면 가장 빠르게 답변을 드릴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보자면,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주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유환율연구소에서 그동안 21년 9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오면서 이 자산시장을 예측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이 자산시장 예측도 다른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포유환율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뭐 원자재 시장, 환율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나스닥, 코스피, 니케이, 뭐 중국의 실물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지수들을 그동안 예측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윤채현 소장님께서 예측하신 것들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3개에서 34개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빼고 다 맞으셨어요. 다 예측이 적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한 6개월에서 몇 개월 간격의 시차를 두시고 그 예측들이 결국에는 다 적중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윤채현 소장님의 그 어떤 관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꽤나 상당한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윤채현 소장님께서 이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어떤 예측들을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맞아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들이 주어질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이 세미나 강연을 통해서만 주시는 어떤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얻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세미나에도 유튜브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그 새로운 정보를 그때 알려주셨거든요. 윤채현 소장님께서. 그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경제의 실물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그 틀을 정말로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포유환율연구소 구독자분들이 이 포유환율연구소의 영상을 왜 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산의 어떤 손실을 막으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돈도 벌고 싶어서 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에 정말 내가 관심이 많다. 내가 실물 경제를 알고 싶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싶다. 라는 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 거야. 일단 돈도 벌 수 있고요. 자산 손실 막을 수 있고, 또 실물 경제 메커니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미나를 저번에 했을 때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했는데, 유튜브로는 한 길어봤자 20분 정도 그 영상이 나가는데, 제가 저번 세미나에 갔을 때 한 번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해주시니까 저는 그 틀이 그날 정말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탑다운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실력자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실력도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포유환율연구소의 어떤 그 자산 운용 실력은 국내 원탑입니다. 원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내 원탑이면은 그 국내 원탑한테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히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만한 실력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인기 있는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3%라든지 815번이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많은데, 솔직히 저도 그 영상들을 처음에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8.15 머니에 윤치현 소장님 나오신 걸 보고 나서 아예 이 경제를 바라보는 그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내공 차이가 어마어마하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윤치현 소장님께서 그동안 3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시면서 세우신 노하우나 어떤 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리는 돈값이 아닌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다. 화폐의 수량과 화폐 가치 간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 경제에도 중용의 법칙이 따른다. 재화와 화폐 간 수요 곡선은 다르다. MV는 PQ라는 방정식에는 문제가 있다. 본원 통화와 총통화 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근본위 제도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현금 화폐 결제 시대를 넘은 예금 화폐 결제 시대가 현재 시대인데 이때는 이 예금 화폐 결제 시대에 맞는 정확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철학들, 이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런 철학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거를 곱 씹으면은 씹을수록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시중의 그 경제 전문가들과는 아예 다른 철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번 세미나도 제가 준비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실물 경제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를 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든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카톡방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서로 얘기도 하고 뭐 토의도 해보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보는 거죠.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포유 환율 연구소 말고는 실물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제가 정말 신중하거든요. 저는 함부로 결론 안 내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 말고는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럼 이제부터는 그동안 21년 9월에 개설된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그동안 예측들을 해왔는데 그 예측들이 어떤 식으로 맞아 들어왔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쯤에 이게 개설이 됐어요. 개설되고 그 바로 하루 뒤에 그 포유 환율 연구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69,000원일 때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은 이거 거품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은 하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한은행이 카카오뱅크보다 영업실적도 높고 그 은행의 규모도 큰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 은행들은 은행이라고 해서 뭐 크게 별반 다른 게 아니다. 이거는 거품이 많이 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2년 3월 11일 카카오뱅크 주가가 46,000원으로 69,000원 대비했을 때 30% 이상 하락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 28일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24,650원으로 21년 9월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이게 다 출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맞추신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21년 9월 11일 날 동일한 날짜네요. 이때도 코스피가 3,200이었을 때 6개월 이내에 2,800에서 2,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 이후인 2022년 3월 2,500이 붕괴돼요. 2,400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그 뭐 유명한 경제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예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은 3,200이었을 때 극단적으로 코스피가 4,1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윤치현 선생님께서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맞추신 거죠. 이것도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9월 30일에 미국의 신대공황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나 봐요. 그 경제학자가 미국이 앞으로 신대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이때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제기하자마자 며칠 후인 10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21년 연말까지 나스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4,820에서 16,764까지 13%가 상승합니다. 이때 TQQQ 샀으면 한 수익률 39% 나오는 거죠. 이것도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0일 삼성전자 주가가 71,000원일 때 6개월 이내에 65,000원 아래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하고도 18일 지난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64,800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만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그
포인트까지 아실 정도로 실력자이신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21년 12월 15일이네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2022년 12월까지 고점 대비해서 두 종목 모두 50% 이상 하락합니다. 테슬라는 1주당 3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내려가고요. 엔비디아도 1주당 278달러에서 146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12월 16일 이때 6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앞으로 85에서 9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고점이 7,600만 원이었거든요. 이 고점 대비해서 1년 후에 얼마까지 내려가냐면은 2022년 12월 2,000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2,280만 원. 그래서 실제로 70% 이상 하락한 거죠.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3,00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전 결국에 이거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치현 소장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거긴 한데 이게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을 화폐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화폐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그 꿈은 결국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거품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이것도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2021년 12월 18일에는 이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국 주택시장이 앞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현재 진짜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때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튜버 분들 다 집사라고 했던 분들 많거든요. 집사라고 했던 분들 많은데 이때 윤채 소장님께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환율, 원자재, 채권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21년 12월 28일 카카오 주식이 1주당 11만 3천 원일 때 6개월 이내에 7만 원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월 후인 22년 6월 28일 어떻게 되냐. 카카오 주식이 7만 1,600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7만 원대까지 하락하신다 하셨잖아. 실제로 진짜로 7만 원대까지 하락해요. 6개월 후에. 정확히. 그리고 2023년 3월 현재 가격은 6만 700원이네요. 이 추천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방송하고 나면은 제가 이 출처 모아놓은 것들의 어떤 링크를 제가 그 댓글이나 거기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2022년 1월 초 미국의 1, 2분기 성장률 크게 둔화 예상 및 미국 증시 매도 의견 그리고 나서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까지는 오를 거라고 하시다가 1월 초부터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증시 매도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요. 22년 초에 그 미국 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1분기쯤에. 그 다음으로는 2022년 1월 5일 위메이드가 15만원 했거든요. 이때 1주당. 근데 이거 앞으로 5만원 이하까지 하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5개월 후인 6월 23일 5만 3천원까지 하락합니다. 거의 한 70-80% 하락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인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5만 800원이네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 가격대까지 이렇게 맞추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위메이드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들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 방송에서. 2022년 1월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일 때 상반기 중에 3만 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5월 11일이면 상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의 실제 예측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까지 하락합니다. 이것도 출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3일 이때 네이버가 1주당 34만 8천원 했을 때예요. 근데 이것도 6개월 이내에 목표 주가를 25에서 27만원대로 하락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6개월 후인 22년 7월 13일 어떻게 되냐. 네이버 주가가 23만 7,500원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거죠. 25만원에서 27만원대까지 하락한다고 했는데 23만 7,500원까지 내려갔어요. 이것도 방향은 100% 맞았고 가격대까지 거의 맞추신 거죠. 그리고 2023년 3월 28일 현재 네이버 주가는 19만 9,500원이고요. 이것도 출처 이렇게 나와 있고
2022년 2월 27일 금 가격이 2,050달러에서 하락 및 연말까지 1,700달러로 붕괴될 거라 주장을 했어요. 근거는 금리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 방송을 하시고 나서 전화를 기점으로 진짜로 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인 8월쯤에 1,700달러가 붕괴가 돼요. 연말까지 1,700달러 붕괴된다 하는데 8월쯤에 붕괴가 돼요. 이것도 방향도 맞았고 그 구체적인 그 포인트까지 맞추신 거죠. 2022년 2월 28일 2월 28일이면 이게 이때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러시아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러시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국채 금리가 폭등해요. 그래서 이게 1루블당 12원까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10년 장기채 수익률이 15%까지 올라가요. 이때 러시아 루블 및 러시아 국채의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루블 폭락, 기준금리 인상은 절호의 기회, 재테크 속보. 그러니까 윤치현 소장님께서 이게 절호의 기회다. 이거는 속보다. 이 정도로 강조하신 거는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를 예측하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절호의 기회다. 돈 벌 절호의 기회다. 라고 예측하신 거는 전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2월 28일에 이랬을 때 만약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은행을 알아봐가지고 러시아 국채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월 중순에 다시 러시아 화폐 가치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1루블당 24원까지 두 배로 회복을 해요. 2배 가까이 다시 강해지죠. 그리고 10년 장기채 수익률은 10%로 5%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2월 28일에 매수를 했다면 이 환차익 수익률인 2 곱하기 10년 장기채 수익률인 1.5로 곱해보는 거예요. 왜 1.5냐면은 10년짜리 장기채는 5% 곱하기 1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잖아. 그러니까 1.5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7개월 만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산을 3배로 불리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내가 만약에 이때 1억을 투자했으면은 이게 3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4월 13일 LS 전선이 이때 54,000원이었는데 이때 매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그리고 나서 가격이 71,000원으로 35%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35%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근거들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근거들. 주식은 우리가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근거들에 기인해서 이거를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측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22년 7월 8일 나스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지수가 12,100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단기간 내에 이게 13,500선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단기간 내에 실제로 8월 중순이면은 한 달이거든요. 근데 13,800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 오른 거예요. 여기 3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TQQQ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0% 오른 거예요. 만약 이때 뭐 나스닥 QQQ를 샀으면 10%를 벌었을 거고 TQQQ를 샀으면 30%를 벌었을 거고 그런 거란 거죠. 그 다음에 2022년 7월 13일 이때 니케이 지수가 26,500이었습니다. 26,500이었는데 이때 이 3분기 중에 니케이 지수가 28,000선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3주 후인 8월 5일 이때 처음으로 28,000선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17일에 29,222로 최고점을 찍고 9월 12일까지 28,000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3분기 중에 28,0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유 환율 연구소는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반등에 기인한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때 처음으로 그동안 경제를 공부만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투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단기간 내에 제가 니케이에 투자를 했는데 이때 5%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예요.
그 다음으로는 2022년 8월 27일 이때 한국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거다.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5% 최소 1.5%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개월 후에 이 12월 말쯤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무려 3.2%가 나와요. 이번에도 그 맞추신 거죠. 다들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는데 윤채 소장님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플러스, 그것도 어마어마한 3.2%라는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출처는 그 당시 세미나에서 이때 처음으로 이걸 밝히셨거든요. 그 당시 세미나 당시 자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2022년 10월 초입니다. 이때는 그 10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석유 산유국들이 합의하에 1일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윤치현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감산을 결정을 해도 이게 95달러까지는 기술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일주일 만에 그 94달러까지 돌파하고 나서요. 그 이후로 이게 다시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및 73불 찍고 현재도 그 73불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왜 이게 석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때려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 아주 세세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2022년 10월 12일 나스닥이 이게 1500선까지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때가 약간 공포론자들의 주도하에 나스닥이 8,000, 9,000까지 내려간다 뭐 그런 시기인데 이때 윤채 소장님께서는 여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그 이후로 상승을 해가지고 3월 말인 현재는 나스닥이 12,846으로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 22% 상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22년 10월 11일입니다. 미국이 4분기에 2%대 성장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미국 4분기 성장률이 최소 2.9% 이상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인기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계속 1, 2년 전부터 미국 대공황 온다,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윤 소장님께서는 4분기에도 플러스대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4분기 성장률이 최소 2.9%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022년 10월 31일 이때는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114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게 104까지 하락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3, 102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8.15 머니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이걸 밝히세요. 그 임수열 대표님과 윤채 소장님 간의 그 대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정확한 시간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21분 15초부터 21분 43초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윤채 소장님께서 이때 예측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12월 29일이네요. 이때가 포스코 홀딩스가 27만 6,500원 할 때거든요. 이때 이거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인 현재 33만 7,500원으로 22% 이상 상승을 했죠. 2023년 1분기에 유용한 매수 및 공매도 전략. 제목이 이렇네요. 이것도 영상 보시면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 이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12월 말인가? 그 다음 23년도로 넘어가는 그 날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 소장님께서 저한테도 이거 포스코 홀딩스 사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그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안 샀는데 어쨌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과거 영상을 보다 보면은 LS 풍산도 이걸 꾸준히 추천하시거든요.
이것도 예전부터 꾸준히 추천하셨어요. LS 풍산도.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영상은 이거를 못 찾아, 이 영상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예측을 한 30가지 넘게 하셨는데, 그게 거의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시고, 진짜로 틀린 게 한 개밖에 없으신데, 그것도 틀렸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횡보하는 수준이거든요. 횡보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틀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은 이것만 보시면은, 이런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적중률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자산 운용 내에서도 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모르는 어떤 현재로서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실물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윤채호 소장님께서는 과거에 그 85년부터 98년까지 실제로 재정경제부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실물 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이 실물 경제를 운영해 보신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한 몇 조에서 몇십 조 단위의 어떤 자산을 운영해 보신 경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써보셨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력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4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솔직히 자산 운용가 사이에서의 실력은 그동안의 예측이 얼마나 적중했냐, 그 지표로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난 실력가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8일의 세미나도 솔직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연을 쌓아가지고 서로 배워나가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고,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번 세미나 이후에 또 언제 세미나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아까 영상 초반부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나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